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문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45강 진행할게요. 45강. 오늘 또 오비 다 끝낼 거고요. 이제 이 조금씩 그 마이너 접도하는 것들도 좀 나오고 있으니 이제 속도 좀 낼 거예요. 자, 우리 338페이지 18번에 obtuse부터 볼게요. obtuse. 이 단어가 보면은 첫 번째 날, 각이, 무딘,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각 따위가 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미 변화에 가장 많이 쓰였던 그 동 정말 뭐지요? 구체수상. 다시 한번. 그렇죠? 칼날이 정말로 무딘 거예요. 샤프하지 않고 앞에다가 구라고 적으시고. 두 번째, 그녀의 감정이, 그녀의 감각이, 센스가 뭔가 탁 순간적으로 팍 느끼는 센스 이런 게 없어. 무딘 거지. 역시 obtuse라고. 자, 동의어. 첫 번째 있는 블런트를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둔한에 있는 덜도 박스 치세요. 박스 칠 때는 1, 2번 다 같았어요. 그러니까 블런트도 마찬가지고 덜도 마찬가지고 obtuse도 마찬가지고 셋 다 칼에다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감각이 써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잘 이해하시고 obtuse 아주 많이 썼던 특히 obtuse는 여기는 안 나와 있어도 각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각도가 어때요? 수학에 할 때 둔각이라고 아시죠? 둔각이 예를 들어서 acute 하면은 acute angle 하면 그때 예각이었잖아요. 예각. 90도 아래의 각도를. 그렇죠? 둔각은 뭐예요? 90도 넘고 180도 사이의 각도를 obtuse angle이라고 합니다. 둔각. 이렇게 두 가지 잘 아시든. 그지? 그 180도를 넘고 말이죠. 360도 되기 전의 각도를 뭐라고 할까요? 이게 먼 각일까요? 먼 각이죠. 이게 먼 각. 뭔 소리. 아무튼 이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 아베이티가 있습니다. 자, 아베이티는 미연에 방지하다. 사전에 미리 막는다는 뜻으로 뉘앙스가 미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기는 막는데 좀 사전에 막는 거. 이런 경우를 주로 가리켜요. 우리가 뭐 신용불량 문제가 우리나라 큰 문제잖아. 이런 걸 사전에 막는 방법? 카드를 아예 안 만들어버리는. 이런 건 일단은 카드로 인한 건 없겠죠, 아예. 뭔가 이렇게 사전에. 이게 아예 사전에 싹을 자르는 거예요. 어때요? nitburs라는 표현 괜찮아요. nitburs. 이게 바로 싹을 따다니까 미연에 그냥 사전에 이렇게 막는 거야. 이런 경우를 nitburs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소매치기들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소매들을 다 없애버린다거나 아예 옷에 이런 경우인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네. 20번에 보시면 accidental 가시죠. 사양을 하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CID라는 어근이 좀 나오는데 CID가 fall이거든요. 태양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게 바로 서양어지. 그쵸? 옛날 사람 생각이 잘 보니까 동쪽으로 태양이 또 오르더니 이거 어디로 가나? 서쪽으로 툭 떨어지는 거야. 그게 accidental이 서양어로. 그렇다면 동양어는 뭐예요? 이럴 때 동양어를 이스턴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스턴은 웨스턴의 반대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accidental의 정확한 반대는 뭐죠? oriental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반대는 oriental. 그래서 이스턴은 웨스턴이랑 놀라고 그러고 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21번에 occult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어근한다는 게 좀 들여다보겠어요. 일단 밑자야 본전 들여다보자고. 들여다봤더니 쌤 컬트가 있어요. 예전에 컬트 삼총사라고도 기억나고 말이야. 셋이 나와서 그 친구도 왜 컬트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컬트가 원래 어떤 경우냐면 좀 밑에 보면은 제사의식이라고 돼 있죠. 제식 리추얼과 함께 리추얼이 제사의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컬트란 말 가지고 컬트 영화라 컬트 음악이다. 자, 이렇게 많이 쓰는데 분명히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거 안 돼요. 우리 외래어 쓰면서 자기 의미도 모르고 쓰면 되겠어? 앞으로 제대로 씁시다. 원래 컬트란 말은 제사의식이 그렇듯이 제사의식 안에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나름대로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컬트 할 때는 약간 숨겨진 뭔가 something hidden 뭔가 something hidden이 좀 들어있어요. 숨겨진 그런 의미 같은 게 이런 걸 컬트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컬트 영화는 결말 쪽에 갈 때 누가 범인이냐 도대체
잘 드러나지도 않고. 예전에 선생님 그 원초적 본능인가 그 영화 봤는데 샤론 스톤 나왔던 딱 무릎 이렇게 꿇는 그 유명한 장면 생각나네요. 자 버퍼링 좀 해보고. 그런데 어때요? 그 영화 막판에 가면은 샤론 스톤이 범인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저 감독이 도대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뭐지? 전혀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 바로 칼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컬트 삼총사는 자기들이 상당히 막 이렇게 뭔가 미스테리어스하고 이런 느낌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컬트를 이럴 때 쓰는구나. 실제로 그런 게 많죠. 여러분 우리가 몸에다 성호 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호 그릴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밥 먹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것도 약간 컬트야. 제사식인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지 그래? 이렇게. 물론 신부님 죄송합니다.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더니. 오케이. 그 예를 들어서 저 불교에서 염주를 이렇게 땡기잖아 하나씩. 아미타불. 밀지 그래 이렇게. 아미타불 이렇게 밀지. 이게 컬트야 컬트. 오케이? 그래서 요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의미. 우리 그 유교 제사 지낼 때도 말이지. 그 음식 넣는 순서 있죠. 뭐지? 과일 반찬 어디 쪽에 붉은 과일 어디 쪽 한 거는 어디 들어봐 뭐라 그러지? 이거 명절 때 맨날 퀴즈로 나오는데 동방불패 그렇죠. 동방불패 이게 동방불패 아닌가? 홍동백선인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인데 다 이런 게 다 나름대로 그 속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자, 그렇다면 어컬트는 이렇게 뭔가 초자연적인 요소와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바로 동의어가 옆에 심오한 recondite라든가 그 mysterious, magical 이런 것들 다 챙기시고. 오른쪽에 그 동의어 가보시죠. 나와 있죠. magical, mystical, inexplicable, 설명이 불가능한.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해한이 되겠고요. recondite, 심오한, 없을 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자, 좀 더 드리죠. 여러분 그 supernatural 어떻습니까? 이게 낫죠.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그대로잖아요. natural에 super가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 weird라고 아주 엽기적이다 이럴 때 eerie라든가 이런 거. 이열이 엽기적이야. 이열이 바보야. 아무튼 다 뭔가 신비롭지만 그러나 또 초자연적인. unearthly 어때요? 하긴 신비롭고 이런 것들은 그 지구상의 일이 같지 않은 뭔가 이런 것 같아. 그래서 uncanny도 그렇고 이쪽에 동의어 많아요. uncanny 이런 표현들 다 함께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22번에 opponent로 가죠. 적, enemy의 동의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려운 학생은 여러분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 기본 단어 oppose 알지요? 이 단어에서 약간 움직인 단어라고. oppose 반대하다 하시고 항상 단어 얘기할 때 하나 말고 파생어가 문제였어. 얘가 만드는 단어 형용사 opposite. 심지어 명사 뭐예요? opposition. opposition을 얼마나 많이 쓰냐고. 우리가 야당할 때도 여당을 ruling party라고 그래. 여당이라는 단어 알아줘야 돼. 이거 모른다고 탄압당할 수도 있잖아. 야당이 뭐예요? opposition party. 이해돼요? 야당 지도자를 opposition leader. 오케이. 얼마나 많이 했어. 그렇다면 여기서 그대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 원래 ENT가 사람 전미어도 꽤 많댔어요. 그러니 반대하는 사람 편안하게 바로 enemy, adversary 이런 단어인데요. 바로 뉘앙스가 잡혀 있습니다. 적으로 가시죠. enemy 아시죠? 기본 단어고요. enemy, adversary. 좀 이게 의외로 넓게 쓰는 말이고 오히려 이제 opponent 보면은 역시 아까 야당 얘기도 했듯이 왠지 선거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뭐 경기 논쟁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나름대로 조금은 포멀리티를 갖춘 단어예요. antagonist는 왜 적극적인 적수일까요? 이건 좀 투쟁을 암시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느낌에서 아주 오히려 그 영화 같은 데서 이 antagonist는 좋은데 이 반대가 protagonist 하면은 여러분 영화 보면은 그 영화의 주인공과 그 해당하는 반대 그 막 서로 싸우는 적이 있잖아요. 항상 대부분 그런 게 많지. 그 예전에
선생님 본 영화 그 타이타닉하고 올드보이밖에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올보이 최민식 씨 올드보이 말이야. 거기 보면 최민식 씨가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이고 그 뭐야 반대 역할 하던 사람 있죠? 유인촌인가? 아무튼 유씨인데 누군지 모르겠네. 키 큰 유인촌. 네 이렇게 해서 엔타고니스트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for라는 단어는 저 밑에 she어라고 돼 있잖아요. she에서 쓰는 상당히 rival도 좋고요. rival도 뭐 rival이죠. match란 단어도 있는데 match를 이제 사람 했을 때는 match는 정말 호적수라는 뜻이에요. 호적수. 정말 딱 그냥 아주 맞는 뭐 이런 경우 있지. 경기할 때 둘이 누구와 누구는 정말 호적수다. 그럴 때는 match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사실 경쟁자가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라는 의미로 contender라든가 어때요? contender 또는 뭐 content가 되는데 contender 또 뭐가 있지? 오케이 competitor 이런 것들 경쟁하는 사람 이런 경우도 적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하면 아무래도 적이 되니까 서로 의견이 좀 다르고 특히 어떤 의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은 dissident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enemy에 동요되는 말이 바로 dissident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넘깁니다. 넘겨서 23번에 opportune을 만나죠. 자 많이 나는데 우리 지금 어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꿈보다 해몽이 어려운 경우는 또 어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공부할 때 이 책이 어근에 발판을 두고 있지만 모든 단어는 무조건 어원으로 따지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론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 MD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책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잘 보면 다 들어있다고. 동의어 들어있죠. 동의어 방식, 용리에 들어있죠. 어원도 있고 혼동어기도 많이 실어놨고요. 그래서 쌤이 주로 어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봐서 이게 이 단어 효과적이 할 때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경우도 opportune은 어원으로 하려면 오히려 복잡해요. 왜? 뭐 port가 항구잖아. 항구라는 것도 원래 배가 이렇게 carry 되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배가 항구 쪽으로 향하기 좋은 그래 적절한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거든. 원래 이런 논리인데 뭐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 동의어 방식으로 하면 timely 그냥 박스 치세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opportune 하면 딱 timely. opportune timely.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그렇죠. 차라리 혼동어의 방식이 제일 좋겠어. 자, 혼동어의는 아주 헷갈리면 아주 큰일 나니까 바로 저 밑에 있는데 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쓴 거라고. opportunistic. 어때요? 기회주의적인 얘하고 연결해서 너무 다르죠? opportune은 좋은 말이고 opportunistic은 너무 나쁜 말이야. 기회주의적인 opportunistic. 두 가지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오케이? 아무래도 opportunist가 여기까지 하면은 기회주의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걸 이렇게 말하지. 우리 기회주의자 나온 김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막 아까 여당, ruling party, 야당 얘기했지만 잘 봐서 야 어디 쪽으로 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보통 철새 정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 opportunistic이에요. 아마 가장 그 opportunistic한 걸 보여주는 오늘 이디엄 하나 소개하죠. jump on the bandwagon이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jump on the bandwagon. 이게 저 유명한 한글 들이면 시류에 편승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류에 편승하다. 선생님, 시류에 편승이 무슨 말입니까? 이 편승한단 말은 얼른 올라탄다는 거거든요. 잘 나가는데 얼른 올라타요. 근데 왜 악대차에 올라타다가 악대차가 잘 나갑니까? 악대차가 잘 나가죠. 여러분 서양 무슨 페스티벌 보면은 어때요? 저기 뭐 그 예전에 막 해외 토픽 보면은 뭐 무슨 스페인 토마토 축제 하던 뭐 혹시 나도 본 것 같아 막 TV 해외 토픽. 세상에 온 도시가 막 토마토 천지야 막 서로 막 처음 본 사람인데 막 던지고 막 이야 그거 보면 그거 역시 우리나라에서 그런 축제 하면 안 될 걸. 만약 모르는 사람인데 확 던지면 너 거기서 야 새끼 죽여버리자 막 이러고 막 쫓아가고 이럴 거야. 막.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좀 빠사리 같기도 하고 막 그거 좋아하고 막 이러던데 이 국민성이 좀 다른가 봐.
아무튼 이거 악대차 그거 할 때 보면 맨 앞에 이 퍼레이드 선두를 이끄는 차가 악대차야. 여기 올라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요. 주목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도 올라가면 어때요? 덩달아서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그래 바로 악대차 뛰어오르다는 역시 시류에 편승하고 아주 제일 인기 있는데 얼른 올라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는 원래 아무나 올라타는 게 아니죠. 원래 누가 올라탈까요? 여기 올라타는 사람들. 여기는 높은 사람들 막 시장, 메이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 또 시장이라든가 시장밖에 생각. 그렇지. 그 미스 누구 올라타겠다. 막 미스 토마토라든가 뭐 이렇게 무슨 축제하면 아가씨 뽑잖아. 아시죠? 우리나라도 많이 뽑아요. 저기 여러분 저기 남원 춘향이 아가씨 뽑는 거 한번 나가보시죠. 응? 한 미모하신 분들. 저 제주도 감귤 아가씨 한번 나가보세요. 감귤 아가씨 되려면 얼굴이 가장 누리끼리 하고 말이야. 응? 그 다음에 이게 짤 때 이게 물이 잘 나와야 돼. 막 물이 나오면 바로 1등 먹습니다. 응? 이거 하시면 저기 가까운 거 알려줄게. 서울에 저기 구로공단 쪽에 가면은 매년 가을에 볼트 아가씨 뽑어요. 볼트 아가씨라고. 이 볼트 아가씨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대가리가 가장 볼트처럼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1등 먹으려면 이 목에 주름이 많아야 돼. 주름이 많으면 바로 1등 먹고 그냥 볼트 부상으로 10,000개 받습니다. 10,000개. 집에 가서 다 때려 먹어 이렇게. 예?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올라타니까 자기도 볼트 아가씨도 아니면서 왜 올라타냐고. 시류에 아주 영합하고 편승하는 거야. 그럼 이거 말고 이제 swim with the tide라는 표현도 소개합니다. 연관된 표현, 유명한 표현이에요. 직역하니까 조수와 함께 수영하던데 이거는 대세를 따르다야. 대세를 따라. 저 위에 약간 달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선거 같으면 기호 1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 다시 1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기호 2번인데 2번 찍고 싶은데 남들이 친구들이 다 1번 찍은데 다. 그래서 에이씨, 나도 1번 찍자. 이런 식의 느낌. 이게 대세를 따라야 돼. 알겠어요? 나중에 대세 역행하면은 swim against the tide로. swim against the tide.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휘를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역시 대세는 어원이 입각한 거죠. 여러분 이걸 대세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은 swim against the tide 하고 왕따 됩니다. 그럴 줄 아시고 잘 따라갑시다. 오케이. 좋아요. 내려가서 24번에 ostensibly 나왔습니다. ostensible은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 단어인데 자, 첫 번째 표면상의 1번 하시고 두 번째 명백한 2번 하시죠. 야, 이거 반대네요. 어떻게 해요? 표면상이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표면상의 슬픔, 실제로 안 슬프네. 근데 명백한은 정말 슬프네. 걱정 마시고 우리 기본어에서 했던 저기 명백한 괄호 안에 동의어 apparent 박스 치세요. 박스 치면 1번, 2번 똑같아. apparent도 1번, 2번이 그대로거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apparent에서 사기했죠? 얼굴이 슬픔에 눈물이 얼굴에 나타나요. 이거 뭐죠? 일단 명백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면 선생님이 눈물이 흘리겠어. 정말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러나 아마 겉으로만의 눈물일 수도 있는 거거든. 이런 점에서 플러스로 보느냐 마이너스로 보느냐. 쉽죠? 오케이. 이해하시고요. 자, 마지막 25번에 ostentatious입니다. ten이란 말이 stretch래서 stretch란 말이 이제 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쭉 막 펴내는.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허세 부리는 거죠. 과시하고 아주 결혼식 같은 경우 막 너무 막 외관에 치우치는 이런 게 아마 ostentatious하고 동의어 pretentious 참 괄호 안에 좋네. pretend가 뭐뭐인 차다이기 때문에 어때요? 막 뭐뭐인 척하고 막 아주 겉으로 마누고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허세 부리는 이런 느낌이 안 좋은 단어예요. 저기 이런 식으로 좀 동의어조 내려가 보면 showy라든가 이런 표현도 나와 있죠. showy가 아주 우리가 보통 야한이라고도 알고 있지만 거칠에 의 이렇게 겉치장에 신경 쓰는 이런 느낌이죠. 옆에 boastful 자랑하는 또 pretentious 나와 있고 flamboyant는 원래 어떻게 배웠더라 우리가? 화려한이죠. 외관이 특히 화려한 flamboyant라고. 원래 외관 화려한. 그러니 나중에 연관될 수 있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렇잖아요. 자,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 좋습니다. 이렇게 오비를 떨었습니다. 이제 접도
2과 over로 가겠습니다. over. 또 선생님이 워낙 over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 아주 밀접히 연관된 이번 접도에서도 크게 over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여러분 이 over를 우리가 위는 다 아세요. 그지? over가 어찌됐건 위 뭔가 다 알아. 쌤은 over의 두 번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영어 교육은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게 돼요. 이 단어 보면 이 접도 보면 왜? 오버에 대해서 오늘 처음 하는 대학생들 많아요. 자, 4번에 내려가서 횡단, 이런 오버가 있네요. 그림까지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버가 잘 들어요. 앞으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뛰어넘는 이런 거. 이걸 오버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두 가지야, 두 가지. 하긴 이걸 알아야만이, 자, 선생님이, 오히려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 아니, 오버컴이 왜, 여러분 왜 얘가 극복하다죠? 왜? 대답하세요. 아니 오버컴이 왜? 위에서 오버인데? 이게 왜 오버예요? 이게 왜 극복이냐고. 세면 돼. 왜? overcome. 오버가 두 번째가 있다니까. 넘어온다. 그래 극복이라고. 하긴 얘가 동의어로 get over. 우리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인데 그냥 외워라. I got over all the difficulties. 그냥 got over all the difficulties. 그냥 반복이 아니라 이제 보면 오히려 over를 말했어야 돼. 모든 어려움을 이렇게 넘는다. get up이면 up 되는 거고 get down 내려가죠. 그럼 get over란 말은 이렇게 over 되는 거지. 직역이 되잖아요. 이해돼요? over가 두 번째 오늘 알려드렸어. 이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 사실 그런 점에서 overtake라는 기본 단어도 이건 기본 단위면서 어려운 단어 아니야. 얘도 보면은 1번 따라잡다지. 왜? 원래 따라잡다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뒤에 누가 나쁜 그 경찰이 막 범인을 나쁜 놈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잡는다는 말은 원래 이렇게 가다가 약간 overtake 이런 식. 원래 이런 그림이 그래. 지금 이 설명이 좀 억지처럼 보이는 사람은 2번에서 바로 그냥 인정하시렸어. 왜? 얘가 다행히 덮치다란 말이 있습니다. 방금 그림 보세요. 이거 파도도 좋고요. 파도라든가 뭐 산사태도 좋고 뭐든지 이런 게 확 덮치다. 이거 봐. overtake. 이런 그림. 이게 바로 overtake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번째 오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넘깁니다. 1번. overall을 만나죠. overall은 전체적인 general, 의미 쉬워요. 왜? 모든 거 위를 뜨는 그냥 편안한 over야. 모든 거 위를 쫙 감싸니까 general한 거지. 일반적이다. general. 아시죠? 뭐, comprehensive란 동요 이미 배웠던, 얘도 동요 괜찮지요? comprehensive가 원래 총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 좀 다른 느낌의 동요이긴 하지만, catholic이라는 단어, catholic 잘 아시랬어. 잘 안 외워진 단어예요. 실제로, 카톨릭 할 때 나온 단어인데, 얘가 보편적인, 모든 거를 포용하는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general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이쯤에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 따위가 보편적이다. Catholic, all embracing. 어때요? 모든 걸 포괄하는. 그래서 Catholic도 연관시켜서 함께 이해하시고요. 넓은 의미의 동의어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얘가 명상하면 재밌죠. 모든 걸 이렇게 덮는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냥 옷 말고 작업복, 가슴바지가 달린 이거는 다 덮으니까 아마 이게 오버롤일 거예요. 어디 얘가 있으면 보여주면 좋겠는데 어디 없나? 여기 있다. 있지? 이거 보세요. 오버롤 보이지? 그래서 이 옷 보세요. 보면 가슴 쪽에서 쫙 내려가니까 다 덮잖아요. 응? 내가 입고 올려다가 그냥 좀 그래서 여기다 놔뒀잖아요. 오케이. 자, 2번에 가서 overcast 만날게요. overcast. 여러분 overcast는 cast가 던지다인 거 아시죠? 그렇다면 위에 던져진이네요. 말 되네. 그래서 날씨나 이런 게 어떻게 구름이 어떻게 되죠? 밑에도 보면 흐린이 있는 게 왜 그러겠어요? 구름이 저 위에 sky에 보면은 딱 구름이 던져져 있네. 저 위에. 그러니까 아주 오늘 날씨가 흐리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점. 그러다가 나중에 추상적으로 마음이 우울한도 괜찮아요. 하긴 뭐 참 언어라는 거는 좋아요. 우리말하고도 비슷하고 인간의 언어의 어떤 그 변화 패턴이 미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 비슷하다니까. 그녀의 마음에 오늘 구름이 끼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cloudy도 좋고, 옆에 gloomy까지 구체 추상으로 그냥 옮기시고. 이렇게 overcast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downcast라는 단어도 생각납니다. downcast 어때요? downcast도 그때, 이거는, 대신, 그냥 우울한보다는 뭐, 이건 의기소침한, 크게 보면 연관돼 있지만, 오케이? 이건 의기소침한, 아래로, 이렇게, 사람의 기가 탁 떨어진, dejected. 오케이. dejected가 downcast예요. 3번 쉽죠? overcrowd. 너무 많이 들이다. 이런 단어. 뭐, crowd에서 over니까 됐고요. 4번에 overdue 갑시다. overdue. 여러분, due가 원래 만기가 된이죠. due를 아시면 됩니다. due가 만기가 된. due라는 단어가, 이 뜻이 이것도 많지. 적당한도 있었지. 만기가 된. 뭐뭇의 기인한도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뭐, 회비나 이런 명사 뜻도 알아두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동아리나 뭐, 서클이나 이런 데 들어있습니까? 이럴 때 그런 동아리 회비를 영어로 가입비 같은 것도 좋고, club dues라고 그래. club dues. 그 클럽에 들어갈 때, 적당한 돈, 어울리는 돈. 이런 걸 보면, club dues. 주로 복수 붙여서. 이런 거 보면, 자, 아무튼, due가, 이렇게 만기가 되는데, mature란 단어도 미국 사람들은 어음이나 이런 거 만기될 때 mature 이런 것도 잘 씁니다. 종종 이게 아주 토익이나 이런 데도 나올 수 있는 mature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뒤면 만기가 된 거죠. 응? 자, overdue는 만기 넘은 거고요. 만약 만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underdue 하면 되지. underdue. 그러면 아직 due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야. underdue는 만기 안 된. 에다가 due가 됐으면 만기되고 overdue는 만기 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사채를 끌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날짜가 안 된 거야. 그때는 underdue라고. 그럴 때는 아주 여유 있게 사시고요. 그게 due가 된 거야. due가 됐을 때는 이제 전화기 램프로 바꿔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overdue 된 거예요. 넘었어. 그때는 잠수 타세요. 이렇게 해서 네, 잘 가르친다. 이러면서 네, 잘 가르치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5번에 보시면 5번도 편안하게 overhang이 있습니다. 뭐뭐 위에 걸쳐 있다. 이렇게 해서 뭐뭐 위에 걸다라는 말로. 행이 원래 걸다니까 위에 그냥 걸려 있는 이런 데서부터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이에요. 위에 그대로 걸려 있다. 그대로 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약간 좀 튀어나와 있다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만 좀 주의하시고. 6번에 보면은 overhaul이 나왔습니다. overhaul. haul이 원래 끌다인데 그 위로 끌다인데 이 단어 좀 주의할 게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단어인데 물론 조사하다 그것도 철저히 조사. 왜냐하면 마치 수면 속에 들어있는 거 생각하시죠. 응? 물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럼 보이긴 보여요. 대충. 근데 이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하죠? 위로 배 같은 거 보면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세한 조사예요. 그래서 자세히라는 의미, 철저히라는 의미도 좀 주의하셔요. 아주 look over하고는 examine 하더라도 carefully 한 거예요. carefully. 거기 보면 thoroughly and perhaps repair it. 그런 점에서 이제 repair가 문제네. repair 밑줄거서 얘가 조사하다 함께 수리하다 절대 까먹지 마세요. 의미 물론 통합시킬 수 있는데 주로 수리를 위한 조사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repair로 나갈 수도 있고 examine로 나갈 수도 있어. 이런 점은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수리하다 보니까 차라리 repair에 대해서 뭐 do up이라는 표현이라든가 뭐 fix라든가 아시죠? 수리하다 패치도 알아야 돼. 패치. 요즘에 패치라는 단어 아주 강조하고 싶어. 왜 패치 파일이라는 말 어디 안철수 들어가서 패치 파일 다운받는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따라잡다 해서 이렇게 이럴 때는 보세요. 좀 달라졌죠? 아까 선생님이 overtake 기억나요? overtake. 홀이 잡아 끌다죠. 이것도 이럴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위로 끌어올리는. 그러나 따라잡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가 추가되는 거예요. 아무튼 두 번째 overtake처럼 come up with처럼 옆에 또는 catch up with처럼 따라잡다를 overall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넘겨서 7번 보죠. 7번에 보면은 overhere가 있습니다. overhere. 엿듣자죠. 자,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거는 here와 왠지 C가 비교되잖아요. overC가 엿보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overC가 엿보다라고 그러면 엿먹죠. 엿보다가 아니야. 이거는 뭐냐? 왜? 이거는 이제 조사하다죠, 그냥. supervise처럼 조사하다. 그러니까 엿보다가 아니고, 그것도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럴까? 좀 궁금하잖아. 응? 똑같은 over인데.
왜냐하면 그래서 이 over here라는 게 어떤 논리냐면 자 기본적으로 엿듣는다는 걸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두 번째 over. 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튜디오인데 저 옆 스튜디오에서 내가 한번 엿들어 볼게. 이렇게. 저 옆에서 누가 강의하시나? 응? 김대균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것 같아. 우리 또 토익도 아유 우리 김대균 선생님 강의하시네. 응? 아닌가? 그래서 이게 소리가 어떻게 되죠? 벽을 타고 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over here예요. 이해돼요? 넘어온다는 이런 느낌. 하지만 엿보다 하려면 이렇게 시선이 어떻게 넘어와요? 눈을 보는데 이게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엿듣다는 이렇게 이게 느낌이 오더라도 왠지 엿보다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를 아예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엿보다는 뭐냐? 그거야 뭐 따로 이제 핍이라든가, 그죠? 핍 또는 뭐 피크라든가 이런 표현들이지. 이게 이제 엿보다지. 그래서 핍이나 피크고요. over here가 바로 엿듣다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시노님의 eavesdrop이라는 eavesdrop도 재밌어요. eaves가 참아거든요. 참아에 드랍 물 떨어진 상황인데요. 아주 재밌는 배경을 가진. 왜? 예전에 아주 스님이 말이죠. 길 가다가 이렇게 비가 내리는 그래서 참아 밑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피신한단 말이에요. 참아 밑에. 그래서 피신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그 신혼집이야. 그래서 그 신혼부부가 이 뽕밭에 있다가 이 집으로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열심히 둘이 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엿듣게 되었다. 이렇게 무슨 대화를 이렇게 비명소리를 지르나 모르겠네요. 이런 거. 이게 바로 over here, eavesdrop. 그 옆에 보면은 tap bug. 요즘에 도청 얘기 때문에 얼마나 뜬다는데 bug. 우리가 도청팀 bugging unit 이런 표현들 할 때 우리나라 도청하지 말아요. 나 도청할 거 없어. 국가 이 정보원 나 좀 하지 마세요. bugging 한다고 그래. 또는 우리가 wire라는 단어도 쓰고요. wire 또는 wiretap 이런 표현도 씁니다. wiretap도 좋고 또는 그냥 뭐 wire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탭도 좋고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을 우리가 도청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는 뭐 이 정도까지 하죠. 이 정도 하고 오늘 또 뒤에 또 빈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빈출 저기 488페이지 어디야? 89번에 sporadic까지. 간헐적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지 뭐 spasmodic이라고 spasmodic 배웠는데 오늘 똑같이 sporadic. 자, 발음으로 우리 단어 잡고 있어요. sporadic.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sporadic. 간헐적인. 옆에 intermittent. 오케이. intermittent도 사이사이에 보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간헐적이고. 하나 더 드릴까요? 원래 부사로 하면 on and off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불규칙하게인데 이거 형사 하려면 하이픈 탁탁 하면 돼요. on and off가 간헐적인 되는 겁니다. 하이픈 장치. on and off 하면은 on and off cough 할까요? 기침이 cough 아니야? 기침을 on and off 하면은 간헐적으로 하지. 기침하면 누구나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하지. 누가 기침을 이 폐병이야, 폐병. 알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딸꾹질도 보면은 다들 어떻게 해요? on and off 한다고. 딸꾹질 히컵 알지, 히컵. 히컵 보면은 정말 이러다가 한참 잊어먹을 만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 딸꾹질 그렇게 하지. 누가 딸꾹질을 뭐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 봤어요? 나 봤어요. 예전에 이게 좀 오래된 노래인데 예전에 저기 영턱스 클럽의 노래라고 보면 거기 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 내가 아주 좋아했던 노래야. 그 노래를 들어보면 세상에 딸꾹질을 정기적으로 하는 엽기적인 인간이 나와요. 볼래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딸꾹질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 하는지 나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어. 그 다음에 밑에 가면 superious가 있습니다. 자, 가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counterfeit와 함께 자, 어때요? 뒤로 가니까 반복 효과 있죠? 예전에 카운터에서 배웠거든요. 가보세요. 카운터 찾아가서 분명히 배웠다. 그때 superiors 뭐 fake라든가 sham, bogus 많이 배웠습니다. 자, squalid 불결한이 나왔습니다. filthy와 함께 불결한, 더러운, filthy도 재밌고, 이 불결한은 말이죠. 뭐 더러운, 뭐 tainted란, taint도 어떻게 나올 텐데, tainted 좋고요.
또 soiled 이런 것도 좋고 s가 붙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sleazy, sleazy 좀 덜 외우는다는 학생들이 sleazy라든가 sordid라든가 어때요? 이런 것들 다들 역시 더러운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squander 절대 squander 하지 마세요. 재산을 waste나 waste away, 오케이, waste away 또는 dissipate, dissipate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여기 안 나와 있지? dissipate. 우리 예전에 배운 이것도 재산 탕진하고 다 막 써버리는 거. 이걸 가리킨다. 마지막에 보면은 stagnant가 나와 있습니다. 고인 정체된. 원래는 물 같은 거 딱 고여 있는 생각하시죠. 그러다가 나중에 오케이 경제가 이렇게 딱 고여 있는 거야. 그러니 뭐 얼마든지 얘가 꼭 입원하실 필요도 없고 depressed의 동의어로 잘 나옵니다. 무슨 말? 바로 불경기의. 이해돼요? stagnant는 불경기의란 말로 잘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자. 90번 드디어 빈출 90. 여기 49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93페이지 보시면 90에 첫 번째 statute가 있어요. 법령,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얘는요 비교 좀 할게요. 어때요? state하고 status하고 세상에 이렇게 헷갈려. 근데 이거를 구분 안 하고 무슨 재주로 이거를 돌파하려고. 다 똑같은 어가인데. 혼동하기가 또 강력한 방식. 자, state는 상태죠. 이거는 그야말로 상태. situation, condition적인 상태. 이건 뭐예요? 이건 지위. 어떤 사람의 지위라는 의미로. 일단은 position. 그 사람의 지위, position이야. 이게 뭐예요? 이건 동상이잖아요. 이거는 뭐 을지문덕 동상. 을지문덕 동상을 왜 안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stature는 키라든가 신장. 오케이? height, 키, 신장을 stature. 비교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stolid, 둔감한. 여러분 나왔죠? impassive 보면서 둔감하다. 잘 이해하시고요. strident가 귀에 거슬리는. 그냥 우리 그 지하철 끌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거 있지. 막 철문 못으로 긁는 소리. 막 너무 싫잖아? 이런 소리들 strident 사운드야. 오케이? strident. 목소리도 막 strident 하면 막 새소리 같고 막 이상한 소리 많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옛날에 무협지에 보면은 소리를 가지고 그 음공이라고 그래서 소리로 상대방을 막 내공을 막 파괴시키고 막 그러는 거. 혈맥을 막 다 찢어버리고 이러는 그거 있다고. 파음 신공 비슷한. 옛날에 제일 강력했던 게 그 옥소 신공이라고. 옥소 신공이 뭐냐면 이거지요. 옥동자 웃음 이것도 무공이라고. 듣는 순간 막 죽을 것 같아. 더 심한 게 있는데 아주 최고 절대 무공 골소 신공이라고. 이 골룸의 이런 경우인데요. 힘드네요. 아무튼 이런 걸 우리가 스트라이딩찬 그런 사운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어때요? 보면은 수분이 많은 맛있는 위에다 즙이 많은도 괜찮습니다. 얘는 즙이 많고 맛있다. 그냥 delicious가 아니라 그게 동의어 보면 juicy 박스죠. juicy. 오렌지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거는 포인트가 즙이 많아야 됩니다. 사과도 즙이 많아야 돼. 사과가 즙이 다 빠지면 그거 잘못하면 그 찐감자 돼. 찐감자랑 비슷해. 정말이야. 물 다 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sultry. 자, 무더운. 야, 아주 여름 무덥습니다. sultry. 옆에 배웠지? 먹이. 물 먹인다. 먹이. 아이고 물 먹인다. 그래서 무더운이고. 이거 말고도 그때 sweltering 어때요? sweltering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푹푹 찌는. 또 특히 stifling 하면은 stifling은 아주 원래 질식시키는 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very hot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하시고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